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 우리가 내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인자인. 내존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필통이 있다 칩시다. 필통 안에 볼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안에 있는 건 맞죠? 안에 있는 건 맞죠? 이렇게 이제 필통 안에 볼펜이 있습니다 할 때 그 이는 아닌 겁니다. 필통 안에 볼펜이 있는 거하고 세계 안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건 엄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 필통 안에 볼펜이 있는 거하고 이 세계 안에 인간이 있다라고 할 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또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강의실 안에 의자가 있어요. 대학 안에 강의실이 있고 도시 안에 대학이 있고 그럼 이 지구 안에 또 그 도시가 있겠죠. 그리고 이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우주 안에 태양계가 있고 이런 이제 그 안에의 관계, 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식의 이제 안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의 안에 있다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세계 내 존재하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눈앞에 있음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자들은 또 범주적으로 파악이 돼요. 하지만 세계 내 존재는 다른 거죠. 얘는 눈앞에 있음이 아닌 거죠. 손 안에 있음도 아니에요. 세계 내 존재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재자에 대한 논의는 실존 범주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범주적으로 파악되는 것부터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에 있다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볼펜이 필통 안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세계 안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이데거 사유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존재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아니라 실존 범주에 한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라고 하는 것도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인이라고 할 때 이 안에 있다는 것, 이 인은 거주하고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인안에서. 인안이라고 할 때 이 안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바로 습관을 말하는 것이고 친숙한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인이라고 하는 말도 독일어 이제 자인 동사에 비인이라고 하는 것도 바이하고 그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인이라고 하는 말도 거주하고 머문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안에 있다는 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볼펜이 필통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하고 볼펜이 필통 안에 있는 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음에 의거해서 세계 내부적으로 있는 존재자들 곁에 있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계 안에 있는 거죠. 세계 안에 있고 사실 우리가 세계 없이 있어 본 적은 없죠.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세계 내 존재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면 세상 안에 살고 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세상이든 어떤 세계든 세계 밖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항상 어떤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분들도 환상을 보고 막
분열증에 걸린 분들도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분들도 세상 안에 있고 우리 꿈에서 있어도 꿈속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의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인간 현존제가 있는 이상 그 인간 현존제는 언제나 세상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있을 때 결국에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죠.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관계를 맺을 때는 이제 옆에 있는 거죠. 옆에.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음이 될 때 옆에 있음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냐? 바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음, 내 존재라고 하는 말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구성틀을 가지고 있는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형식적, 실존적 표현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현존재하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다른 거죠. 여기 제가 펜이 있는데요. 이 펜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예요. 저는 세계 내 존재입니다. 현존재이자 세계 내 존재인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가 다르냐면 존재에 있어서 다릅니다. 얘와 저는 존재가 다르고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시선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재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있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저질러온 실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존재의 사실과 바위의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존재의 사실을 하이데거는 팍티지테트 혹은 팍투움이라고 해서 이것을 현사실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현존재의 사실성이라고 해서 그냥 사실하고 다른 현사실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성은 바위의 사실하고 우리 인간의 사실이라고 하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실을 현사실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범주인 안에 있음, 이 안에 있으면 실존범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범주인 눈앞에 있는 것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의 이런 공간성을 이렇게 이제 이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추상화된 어떤 이제 그 단계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실존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간. 그래서 이제 그 도구의 공간이 있습니다. 도구의 공간을 이제 방역 혹은 구역이라고 부르고요. 구역 혹은 방역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 도구들도 서로 모여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칼은 어디 있나요? 부엌에 있죠. 도마도 부엌에 있고 도구들이 모여 있는 구역에서 보통 이제 도구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존재의 공간성이 있는 거죠. 현존재의 공간성. 이것은 이제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더 근본적인 공간성이죠. 이런 실존론적인 공간성이 있고요. 이런 이제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초연한 방식으로 약간 거리를 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실생활에서의 우리가 실존론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약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뭐 이제 방 안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좀 더 이렇게 이 공간이 추상화되게 되면 뭐 3차원 XYZ 좌표가 있는 3차원 입방체 형태 뭐 이런 식의 이제 좌표 공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거는 매우 이제 파생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에 있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이제 공간적인 차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 있음이라고 할 때 이 안에란 말 자체가 어떤 이제 공간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하이데거의 이런 실존론적 공간성은 이제 건축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계 내에 존재할 때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세상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에게 관여하고 관여하는 관계를 맺고 있죠. 뭔가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작할 수도 있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을 경작하고 가꿀 수도 있고, 세계 내부적 존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시도하고 관철하고, 알아보고 캐묻고 고찰하고, 이 이야기들이 싹 다 뭐냐면 이게 다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세계 안에 있으면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손 안에 있음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과 이제 관계를 한다는 거죠.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도구들과의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이런 식으로 관여하고 제작하고 경작하고 사용하고 가꾸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배려라고 부릅니다. 배려.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더 잘 번역하면 사실 고려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뭔가 우리가 배려하게 되면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배려라고 번역을 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배려한다는 말은 베조르게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도구를 대할 때 관여하고 제작하고 경작하고 가꾸고 사용하고 시도하고 관찰하고 논의하고 이런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배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차 운전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배려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뭐 오늘 컴퓨터를 사용해 볼까 이렇게 하면 이때 이제 바로 배려인 거죠. 사실 우리의 하루는 거의 이런 배려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루가 나가게 되는 거죠. 지나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을 피어조르게 심려라고 부릅니다. 심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심려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되어 있지만 도구적인 혹은 사물적인 것들과 관련될 때 이제 배려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배려든 심려든 다 어디서 나왔냐? 염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조르게. 이것은 마음씀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마음씀. 그래서 이제 이 배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내 존재의 존재 양상 중에 하나고 더 근원적인 실존범주, 이 배려도 하나의 실존범주입니다. 이렇게 관여하고 제작하고 뭐 경작하고 가꾸고 사용하고 시도하고 관찰하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실존범주지만 이 범주 중에 더 근원적인 것은 염려라는 거죠. 조르게. 이 조르게는 사실은 현존제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구의 존재가 사용사태라고 하는 거죠. 사용사태. 사용해야 되는 사정이 바로 이렇게 도구라면, 도구의 존재라면 현존제의 존재는 바로 이 마음씀,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하고 배려, 심려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된 단어인 거죠. 딱 봐도 이렇게 조르게, 배조르게, 피어조르게 이게 연결됐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안에 있음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